우리의 팀 두산의 문제점, 팀 두산이 앞으로 해야 될 게 더 많구나 하는 걸 느낀 하루가 됐습니다. 상대 투수가 잘 던진 것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연결을 하지 못하고 한 번 잡은 찬스를 무산시킨 게 오늘의 패인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럼 이승엽 감독이 생각하는 팀 두산은 뭐가 문제였는지, 그리고 어떤 디테일이 부족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이런 이승엽 감독의 두산을 두고 팬들은 왜 그렇게 화가 많이 나 있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디테일이란 게 무엇을 이야기했는지 경기 당일로 좀 돌아가 볼까요? 많이 볼 것도 없이 5회 초와 5회 말 장면만 봐도 이 감독이 말하는 디테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두산은 선발로 나온 최승용 선수가 이렇다 할 기회 한번 KT에 내주지 않으며 정말 좋은 피칭으로 5회까지 잘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야구는 투수가 퍼펙트할 정도의 컨디션이 아니라면 찬스가 꼭 한 경기에 두세 번은 나옵니다. 그 찬스를 KT는 5회에 만들게 되죠. 투아웃 1, 2루 찬스를 KT는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최승용 투수는 마운드에서 내려가게 되죠. 여기서 투수를 바꾼 건 정상적인 판단이죠. 여기서 바꾼 투수가 두산의 올 시즌 미들맨 중에 한 명이었던 이영하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결과를 떠나서 디테일이 아쉬운 야구가 나옵니다. 이영하 선수가 풀카운트까지 간 작전 끝에 볼넷을 내주게 된 것이죠. 상대는 9번 타자 심우준이었습니다. 전혀 부담이 없는 타자였죠. 오히려 다음 타자가 1번 타자였던 것을 생각하면 잡고 가는 게 무조건 맞았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니 이승엽 감독은 올 시즌 전매 특허였던 투마카세를 발동해 늘 먹던 맛 이병헌 선수를 마운드에 올리게 됩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말루인 상황에서 제구가 불안한 이영하를 끝까지 쓰지 못한다는 점. 두 번째, 이병헌은 이승엽이 가장 믿는 투수 2명 중 1명이라는 것 하나. 그리고 역시나 이병헌 선수는 잘 막아내며 투아웃 만루 상황을 잘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디테일이 부족했던 두 번째 장면은 이어지는 5회 말에 나옵니다. 야구에서 국룰이죠. 위기내보다 찬스다. 5회 말에 두산은 원아웃 2루 찬스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타석에 들어선 7번 타자 허경민이 좌익수 앞 안타를 만들어내죠. 여기서 문제가 나옵니다. 고토 3루 주루 코치는 주자 양석환을 돌렸지만 양석환이 멜 로하스의 아주 좋은 송구로 홈에서 잡혀버리게 된 것이죠. 이게 디테일이 부족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상황인데요. 3루에서 멈췄으면 원아웃 주자 1-3루인 상황입니다. 전혀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솔직히 무리해서 돌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상대가 불편한 상황을 자주 만드는 게 야구에선 정말 중요한데 그 불편한 상황을 만드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게 이어지는 두 번째 이유인데요. 이 장면을 보시면 아실 텐데 로하스가 완전히 캐치되었을 때 주자 양석환은 이제 3루를 돌았습니다. 이건 뱅뱅 타이밍으로 아웃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최소 한 발 정도 더 나가 있었거나 또는 로하스가 이제 공을 캐치했다면 이건 돌릴만 한데 이건 중간에라도 스톱을 시켰어야 했습니다. 근데 심리적으로 1, 2초 안에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는데 쉽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러지 못했고 이 찬스를 두산이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게임에서 패하게 되죠. 이 밖에도 디테일이 아쉬운 점은 더 있었습니다. 첫 실점 과정에서 장성호 선수가 타석에 들어섰을 때부터 의도적으로 밀어서 외야에 보내려는 타격을 그냥 하고 있었거든요. 이걸 기어이 가운데 던져 외야 플라이를 쉽게 준 건 역시 아쉽죠. 이렇게 중간중간 디테일이 부족했던 장면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승엽 감독이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이 너무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길 수 있는 경기 같아 보였을 테니 말이죠. 거기다 와일드카드 2연전에서 두산 타선이 당한 삼진은 총 20개입니다. 찬스를 살리기 어려운 삼진 개수가 맞죠. 이것도 디테일이 부족했다면 부족했을 사항 중 하나입니다. 이기기 위해선 실수를 줄여야 한다. 디테일을 살려야 한다. 너무도 맞는 말인 거죠. 솔직히 이승엽의 말이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두산 팬들은 이승엽 나가를 외치고 그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는 걸까요? 그걸 알기 위해선 그날의 경기에서 나와 올 시즌 두산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론 솔직히 올 시즌 4위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인 전력이 3위 LG에 비해 떨어지는 게 맞았고 1, 2위 기아와 삼성하고도 비교해도 당연히 좀 떨어지는 게 맞았습니다. 절대 못한 성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냥 덮어두고 이승엽 감독 진짜 못하네라는 말은 인정하지 못합니다. 이 전력으로 2위에서 3위를 하기 바랬는가 하면 그건 좀 도둑놈 싶고 같거든요. 근데 말을 바꿔서 이승엽 감독 매니지먼트 못하네라고 말한다면 저는 이 말에는 10분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부분이야말로 앞서 이승엽 감독이 이야기했던 디테일이 부족했다는 표현에 가장 적절한 요소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승엽 감독의 매니지먼트는 디테일이 부족했습니다. 우선 불펜 운용이 가장 심한 문제였죠. 불펜 투수의 혹사, 이건 좀 심각해 보일 정도였습니다. 올해 이병헌 선수가 나온 경기 수가 77경기입니다. KBO가 144경기입니다. 2경기 1경기, 일주일에 3번씩 6개월 동안 던졌습니다. 솔직히 팔꿈치 부상으로 복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선수에게 이렇게 많은 게임을 던지기
뛰게 한다? 납득이 어렵죠. 미래에 선발 자원을 쓸 선수 아닌가? 이렇게 2-3년 쓰다가 버릴 생각인가? 드랩 1팩인데? 라는 생각이 가득 드는 이루기죠. 김태균은 어떨까요? 김태균은 고졸 루키입니다. 아무리 공이 좋고 잘 던진다고 해도 19살입니다. 60경기 65이닝을 던졌습니다. 앞으로 7-8년은 써야 하는 마무리 자원 또는 선발 자원 아닌가요?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밖에도 정말 많은 불펜 투수들이 갈렸죠. 팬들 입장에선 치가 떨리는 게 이해가 되죠.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곽빈 말고는 제대로 이닝 먹어준 선발 투수가 전무하다는 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독의 올 시즌 불펜 운영 방식은 최악에 가까웠습니다. 시즌의 절반 정도를 플레이오프 하듯 불펜 쪼개기를 하며 투수를 지나치게 낭비했고, 감독으로서 절대 숨겨야 할 초조함과 두려움을 불펜 운영으로 보여줬다는 게 디테일이 너무 떨어졌던 것이죠. 초보 감독이기에 겪었던 문제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게다가 이승엽 계약 기간은 3년이죠. 연장을 생각한다면 어떻게든 성적을 내야 했기에 성적을 내야만 하는 선택을 했어야 했고, 그게 불펜 과부하로 이어진 부분도 있을 겁니다. 나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겠죠. 만약에 계약이 5년이었다면 이렇게 안 갈아 넣었을 거라 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불펜은 갈렸고 1년 동안 쓸만한 선발 하나 키우지 못한 건 역시 팩트입니다. 적어도 가능성을 보일 만한 제목은 만들어놨어야 했죠. 더 낫다는 건 아니지만 영감독이었으면 어떻게든 떡잎 보일 선발 자원 찾으려고 기를 쓰고 했을 겁니다. 애초에 겨울 준비 과정에서 미리 예비 선발 자원까지 3명에서 4명 더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놨어야 했죠. 이런 부분이 부족했기에 결국 매니지먼트의 실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단 이 매니지먼트의 문제는 투수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타격, 이게 또 기가 막히고 후가 막히죠. 이승엽 하면 떠오르는 건 한국 야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홈런 타자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스몰볼을 추구합니다. 똑딱이를 중용하고 번트를 좋아하며 진루타의 가치를 높이 평가합니다. 이번 시즌 두산의 1, 2번 타자의 역할을 보면 전형적인 그 예전 일본 야구의 느낌을 느낄 수 있는 라인업 구성이었습니다. 정수빈, 이유찬, 허경민, 조수행이 대부분의 경기에서 테이블 세터를 맡았습니다. 간혹 제로드와 강승호가 들어서긴 했지만 여전히 4, 5번 라인업을 1, 2번 라인업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죠. 3번이야 뭐 클래식으로 보든 트렌드로 보든 중요한 타선이니 가장 잘 치는 타자가 들어서는 건 바뀌지 않으나 핵심은 1, 2번 타순과 4, 5번 타순을 어떻게 쓰느냐인데, 이승엽 감독은 클래식한 것 중에서도 진짜 일본 야구의 클래식함을 매우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기서도 디테일이 부족한 면이 노출됩니다. 이번 와일드카드전을 볼까요? 1차전, 2차전 모두 정수빈, 김재호 라인업을 돌렸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감독 이승엽의 디테일이 떨어지는 점이죠. 프로배에서의 선제 득점은 정말 중요합니다. 단 1점이라도 내기 위해 극한의 쥐어짜기를 하는 게 프로인데 너무 물러터진 라인업이죠. 타점을 담당해줄 3, 4번 라인업에 장타를 넣을 선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1, 2번 정수빈, 김재호 라인업은 상대하는 팀 입장에서 위압감이 전혀 일어나질 않죠. 차라리 허경민 선수라도 이번 타자로 봤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1차전에서 허경민 선수가 좋았습니다. 근데도 2차전에서 굳이 7번 타순을 놔뒀죠. 상위 타선의 중요성, 특히 1, 2번 타선에 대한 중요성을 너무 간과한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일은 비단 이날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시즌을 돌아보면 분명 1, 2번 타순에 대한 가치를 지나치게 낮게 판단하는 선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 팬들의 불만이 나온 것이죠. 시대가 언젠데 아직도 테이블 세터란 말에 빠져있냐? 라는 목소리를 내며 말이죠. 저는 이 부분이 바로 디테일이 가장 떨어지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를 하면서 나올 수 있는 실수, 디테일의 오류보다도 이 방향성의 디테일의 부족이 더 큰 패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초보 감독들에게서 보일 수 있는 오류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야구는 축구나 농구처럼 전술의 스포츠가 아니기에 경기 내의 감독의 영향력이 많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드러내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그냥 순리대로 흐르는 게 결국은 가장 바람직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야구는 99% 선수 탓이고 선수 빨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야구 감독은 정말 좋은 길잡이가 되어야 하죠. 겨울에 이미 만약에 대비한 선수 구성을 해놨어야 했고, 겨울에 이미 타선에 대한 방향성을 잡아뒀어야 했고, 시즌을 치르며 자신의 팀색이 어떤지 빠르게 판단하고 수정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감독 이승엽은 경험이 없습니다. 코치의 경험도 전무하죠. 그 흔한 연수 한번 다녀온 적이 없습니다. 이름값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원했다면 일본은 언제나 코치 연수 문은 열려 있었고, 건너 하면 미국도 충분히 갔다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적 없었죠. 솔직히 얼마나 열의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의 디테일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과거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지 않나 싶습니다. 1, 2, 3번은 그 역할이 있고 4, 5, 6번은 또 그 역할이 있다. 그게 야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야구인 시대는 지났습니다. 스포츠는 언제나 바뀝니다. 그대로 멈춰 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생각보다 변화가 빠릅니다. 그런데 선수들은 또 관계자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왜? 본인이 해왔던 게 정답처럼 보이는 게 당연하고, 그리고 그 판에 있으면 자신의 시야가 좁아지는 건 있을 수 있으니 말이죠. 그래서 폭넓은 시야가 중요하고 공부가 중요한 거죠. 이승엽 감독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신이 해왔던 게 정답인 것처럼 보일 거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보일 겁니다. 하지만 분명 지금 이승엽의 야구는 잘 못 구워졌습니다. 야구가 이분하게 익질 않았습니다.
야구가 무르익지 않았어요. 야구는 무궁무진합니다. 조금 더 생각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메이저리그와 KBO는 다르다라고 배척하지 말고 그들은 어떤 야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요즘 야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더 넓고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고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부디 더 좋은 감독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수 이승엽의 오랜 팬으로서 그러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5년 두산 베어스의 야구는 지켜볼 요소가 있겠네요.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